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중국 반도체의 미래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율은 장비 업계보다 훨씬 심합니다.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미국 반도체 장비 의존율은 40%가량 되고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율은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의존율이 장비 의존율의 2배가 넘는 셈입니다. 거의 절대적인데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미국 이외의 업체만 가지고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꾸리는 게 왜 불가능에 가까운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홍콩 시티대학 교수인 더글러스 풀러의 니케이 기고 칼럼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장비업계 임원의 말을 빌어서 하웨이가 도쿄 일렉트론 등 미국 이외의 장비 업체 중심으로 미국을 뺀 생태계 구축에 나서면 빠르면 2년 안에 어떻게든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미국 입장에 반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순순히 응해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가 문제인 것은 강대국 간 패권 싸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장비기업 도쿄 일렉트론도 비즈니스 이익과 국가 이익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선봉이 돼 반미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서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반도체 분야의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더글러스 풀러도 칼럼 말비에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전자설계 자동화, 영어로는 EDA라고 합니다. EDA 업체로 알려진 칩 설계에 필요한 미국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대표적인 EDA 업체는 바로 시놉시스입니다. 그리고 2위 업체는 케이던스인데요. 이 시놉시스, 케이던스 모두 미국 업체입니다. 이 3위 업체가 바로 독일 지멘스의 자회사 멘토 그래픽입니다. 이 업체도 원천 기술은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3등까지 EDA 업체가 사실상 미국 원천 기술을 쓰는 업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기사를 유심히 보시는 분은 그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의 업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그 파운드리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인데요. 이 삼성의 경우 지난해 미국의 시놉시스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놉시스가 어떤 업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놉시스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영국의 암하고는 다릅니다. 암은 그 반도체 설계도를 파는 기업이고 반도체 설계 자산 IP를 파는 기업이고 시놉시스는 설계하는 툴, 그러니까 설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을 생각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바로 팹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건설업자인 파운드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놉시스와 암은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입체화시켜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합니다.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는 파트너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팹리스가 만약 5나노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삼성의 5나노 공정에 맞춰서 이 공정에 최적화된 툴을 팹리스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 업체가 바로 시놉시스입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와 일하기 쉽도록 시놉시스로부터 설계하는 툴을 제공받아 손쉽게 5나노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업체가 없으면 팹리스로서는 자기들이 쓰기 위해 그 영국의 암으로부터 수수료를 내고 받아온 반도체 설계 자산 그 IP를 활용해서 설계도를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원재료는 IP가 있지만 그 설계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툴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하웨이 팹리스 자회사 하이실리콘은 시놉시스와 같은 EDA 업체의 의존율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장비를 뺀 생산 라인을 구축하더라도 시놉시스를 지렛대로 한 규제를 강화하면 팹리스들이 설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사리 구축한 제조 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놉시스가 중요합니다. 이 최근에는 이 시놉시스와 관련한 눈에 띄는 기사가 니케이에 또 났었는데요. 바로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가 원래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이 미국 EDA 업체 제품을 안 쓸 수가 없고 이런 미국 업체들도 중국 하웨이만 빼고 제품 영업에
나선 결과 성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시놉시스 회장은 특히 하웨이와 같은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른바 그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들 없이 사는 법을 익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케이던스도 하웨이와의 거래 중단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중국 실적이 2년 전인 2018년보다 80%나 급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미국 EDA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지방에 산재한 페미스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핀치로 내모라도 써야 할 제품은 반드시 확보하게 돼 있음을 이 기사는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 하웨이 기사를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로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웨이가 스페인 정보국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국제보안 인증을 획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영국에서는 근 한 달간 신문과 기업 출판물, 온라인 등을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영국에서 강대형 망가 이동통신망 건설에 기여한 공로를 알리는 광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대만 미디어텍으로부터 모바일 AP를 받기 위해서 주문을 늘리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와도 물밑에서 칩 생산과 관련한 접촉을 시도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요. 이런 움직임들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점점 세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년 뒤 중국 하웨이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 사이에 아마 많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 시진핑과 리커창의 노선 갈등, 그리고 전염병의 수습 양산 등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만은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웨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